오늘 다녀오셨다고요? 아, 다녀왔습니다. 사진이 있던데. 아 이거 뭐 어디예요 이거? 아, 이중간첩. 밀정. 야, 이거 사진 죽이게 나오지 않았냐? 나를 보고 웃고 계신다. 나 이런 사람이다. 나 귀빈이고 나를 보고 웃고 계셔. 내 저 앞 표정이 내가 어땠겠어? 내가 저기서 웃고 딱 있었겠죠. 축하드립니다. 회장님이 형 여기 나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가? 됐다. 오늘은 잔디 이야기를 해보시고 싶으시대요. 잔디 관련돼 가지고는 뭐 화날 일이 굉장히 최근에 많았고,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막 누구 책임이다 뭐 이렇게 뭐 그 콕콕 뭐 찌르고 죽창 찌르고 이러기보다는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적인 문제가 이런 거다. 뭐 그런 거. 그래 다음에 이제 외국 사례 이런 것 좀 이제 재미삼아 소개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보시죠. 쾅.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대형 체육시설은 국가가 소유를 하고 구단이 돈을 내고 빌려서 써요. 국가 소유 관리는 해당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관리.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세입자들. 그래서 왜 대한민국에서는 돈 많은 팀이 그 스타디움을 건립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가? 소유는 가능하지만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단 세법상 경기장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경기장을 짓고 매일 거기서 축구를 해. 그럼 업무에 쓰는 게 맞네. 그런데 축구 경기를 매일 못 하잖아. 너 땅 투기하려고 샀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저 법이 기부채납이라는 거가 생긴 게 대한민국이 60년대 들어서면서 서울에 이제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난립을 하는 거죠.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몰리고 건물이 막 난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다 풀어주면은 국가에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공원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좀 시민들이 쉬어야 될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없던데?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국유재산법이고 기부채납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만큼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신세계에서 뭐 스타필드 쇼핑몰 같은 거 지으면은 별마당 뭐 이런 거 생기잖아, 도서관. 네. 그런 거 자체가 그 공간은 기부채납을 하는 거야.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 축구 경기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관리를 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FC 서울 혼자 가서 야, 너네가 다 해 라고 하면은 자빠져. 진짜 뒤로 자빠져야 돼. 혀깨 물고 자빠져야 돼.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축구장 짓는다고 서울 시내 노른자 땅에다 금싸라기 땅에 축구장 맨 처음에 지었다가 몇 년 있다가 우리 안 할래. 야, 다 때려부시고 아파트 지어. 이렇게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아무 규제 없이 다 풀어주면은.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생긴 게 원래는 굉장히 좋은 의도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야구장들이 이제 속속 개장을 하고 있는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돈을 대고 다 지어서 국가가 소유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국가가 맨 처음에 지을 때 25%에서 30% 정도를 구단이 내. 그 대가로 25년 운영권을 주는 거야. 25년 동안 위탁 관리는 전부 홈팀이 하는 식으로.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뭐 최근에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논란이 됐는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동정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 나름 되게 노력하고 있거든. 뭐 잔디 하나만 나쁘면은 한마디 나오면은 기사가 막 몇천 개씩 쏟아지니까 자기네들도 저기 시골에 있는 어디 뭐 이름 없는 경기장이면 잔디가 좋든 말든 기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경기 한 번 하면은, 한 번 하고 흥민이가 인상 빡 쓰면은 난리가 나잖아. 그래가지고 나름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1년에 이제 일단 하이브리드로 전면 잔디를 싹 갈아엎었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요 업무의 결제 품위서 같은 거, 보고서 같은 거를 일반인들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전체가 다 올라오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은 예산도 작년보다 한 3배 이상 늘었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미
인공 채광기, 송풍기 이런 거 다 추가 구매한다. 이런 게 다 결정되어 있는데 아직 안 샀구나? 아직 안 샀지. 근데 사기로 다 결정은 되어 있었어. 그런데 그 전에 잔디에서 폭탄이 빵 터진 거지. 그리고 심지어 열선 시스템 얘기 나오는데 열선 시스템을 만약에 도입을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이 좋은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의견도 청취를 하고 있어. 이미 2월 달인가 1월 달에 벌써 했어.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저게 이제 이른바 이제 오너 리스크죠. 리더십 리스크.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께서 이제 KBS와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솔직히 그 인터뷰가 그대로 녹음이 돼가지고 방송을 탈이라고 알고 있었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말을 너무 세게 막 한 거야.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나는 솔직히 약간 의심이 가더라고. 이거 오프 더 레코드인데 라는 개념으로 말한 게 아닌가. 아니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피파에서 피파 공인해 주는 거 있어요. 피파 있죠. 컵 그래갖고 찾아봤더니 한반도에는 딱 한 경기장만 퀄리피케이션을 받았는데 김일성 경기장. 아이 그러면은 FC 서울 상암 잔디 망가졌으면은 김일성 경기장 쓰면 되지. 아니 왜 자꾸 저렇게 고집을 하냐고. 그 정도 급을 깔아놓고 쓰라고 하든가. 좋은 인조 잔디 까는데 한 15억 정도 들더라고. 그리고 그거 한 3년에 다 뜯어내야 돼요. 네. 그리고 다시 다 해야 되고 그 빗질로 세워야 돼요. 그건 인조잔디는 한 번 누우면 다시 안 서요. 그렇죠. 걔는 안 서. 잔디는 쓰는데. 그래서 그걸 계속 세워야 돼. 그것도 관리가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경기장을 뭐 한다라고 하면은 구장 중에 지방 구장들은 그래도 좋다고 보는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우리나라의 축구의 심장 같은 데인데 그렇죠. 저희가 잔디가 아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게 한국 축구의 성지, 월드컵의 역사와 우리의 정말 뜨거웠던 2002년 6월의 기억이 고스란히 이제 이 숨쉬고 있는 곳의 관리를 총 책임지시는 분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면은 정말 김새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분인 거야, 저분은. 저런 분 앞에 가서 저 추춘제 전환 같은 소리 하고 앉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A매치를 보통 9월에 하나 있거든요. 늘. A매치를 하는데 겁나 더워. 야야야 여기 야저 이쪽 가서 그러니까 거의 저게 어느 급이냐면은 아니 도대체 유럽 애들은 왜 경기를 새벽에 하냐고 라는 불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야 저게 지금. 그래서 뭐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지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보면은 아까 삼성 그 다음에 한화 그 다음에 쓱도 있고 NC도 있고 저 친구들은 위탁 운영하고 경기장도 새로 짓고 지자체에서도 큰 돈 쓰고 경기장 새로 짓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야구는. 야구는 사이즈가 달라요. 대한민국 최대 사이즈를 자랑하는 스포츠 종목이에요. 그래서 연고지에 있는 지자체들도 대하는 게 달라. 야구팀은. 그리고 무엇보다 야구팀은 어딜 가든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회장님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할 때 그 말의 무게가 달라요. 그런데 K리그는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죠. 굉장히 좀 말을 해도 CR도 안 먹히는 그럴 정도의 아직까지는 존재감이 너무 미미해.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경기장을 관리하는 공단의 최종 보스님께서 저렇게 이해도가 낮으신 거예요. 저렇게 이해가 낮으셔도 월드컵 경기장을 관리할 수 있는 거야. 그 책임지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야.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주요 거점들이 있는데 매출이 2위예요. 되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산이야. 공단한테.
근데 저렇게밖에 이해도가 나오지 않는 거는 결국에는 K리그가 너무 위상이 낮은 거예요. 사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잔디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은 잔디도 문제인데 배선, 전기 이런 거 있잖아. 싹 다 고쳐야 된다는 거야. 너무 노후돼가지고. 그런데 그럴 돈은 없어. 일단 끌어당긴 예산은 잔디에다가 올인. 이해도가 적고 의지가 낮으니까 거기에 쓰는 돈도 조금 잡혀. 돈이 조금 잡히니까 관리가 안 되고 투자가 안 돼요. 아까 뭐 인공채광기라든가 송풍기라든가 있긴 있는데 그 개수가 턱없이 부족해.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가 나는 저 마지막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하는 게 요즘은 최첨단 장비 같은 게 정말 많아요. 잔디 관리도. 그런데 돈이 없잖아. 2021년에 잔디를 새로 전면 교체해서 깔았잖아. 근데 이 잔디가 엎어졌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 리그나 중동이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냐. 싹 밀고 다시 야 이거 작년에 깐 건데 다시 한단 말이야. 잔디 관리하는 사람들도 이 스킬이 늘어야 되잖아요. 노하우가 늘어야 되잖아. 그런 스킬과 노하우가 늘을 기회가 없어. 왜냐하면 한 번 깔면은 이거 주고 나서나 무조건 10년 써야 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뭘 다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러면서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데 그런 노하우가 쌓일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결국에는 노동자들의 진짜 구슬땀으로 뭐 어떻게든지 메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일본 J리그를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우리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국가가 소유하고 직접 관리도 하는 데도 있고, 혹은 우리나라처럼 위탁을 맡겨가지고 구단이 지정 관리자라고 해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럼 뭐가 차이나? 결국에는 저거예요. 공무원이든 구단이든 눈높이가 달라요. 특히나 공무원의 눈높이가 달라. 축구를 대하는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저기는 일본의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해도 한국보다 훨씬 잘해. 눈높이가 다르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프로축구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이 아예 달라. 그래서 저 밑에 보시면은 뭐 티프톤 뭐 419 저게 켄터키 블루그라스 계량조인가 그래요. 자기네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품종도 만들어서 저거 막 팔아. 그 다음에 뭐 요즘 나오는 이제 오버시딩이죠. 오버시딩은 뭐냐면은 겨울에 지금 3월 개막이면 춥잖아. 그럼 그때는 이른바 이제 한지형 잔디 품종을 으로 준비를 해. 근데 그 밑에는 따뜻할 때 난지형 잔디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겨울에는 추위에 잘 견디는 놈들이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다가 날씨가 더워지면 얘네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날씨가 따뜻할 때 잘 자라는 놈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층을 나눠서 오버시딩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일본 애들 우리는 이제 열선 시스템이라 그러고 일본 애들은 지온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지온 시스템을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어 일본에. 그리고 뭐 당연히 잔디는 뭐 1년 쓰고 2년 쓰고 3년 쓰고 야 1년마다 가라 2년마다 가라 3년 그 주기가 당연히 바꿔야 돼 라고 생각하는 주기가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짧아. 그래서 요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방금 저 위에 거는 카시마 안틀러스 경기장에 깔려있는 티프톤 잔디 품종이에요. 저걸 라쿠텐에서 저렇게 팔아. 그래서 50회배에 800만 원이야. 50회배니까 12평, 13평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말한 거는 이제 사토공업이라는 데서 개발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판매를 하고 있는 열선 시스템. 자, 다음. 그리고 또 일본 애들은 약간 좀 이제 오타쿠처럼 또 이제 장인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산프레체 히로시마 그 잔디 관리하는 사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부러운 거지 저런 거 자체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우리 아주 잘난 이제 영국이나 뭐 유럽 그 몇 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서 에버튼의 구디슨 파크는 1958년에 열선을 깔았어. 쟤네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잔디가 얼어서 선수들이 다치고 경기도 재미없고 좀 날씨 풀린다 싶으면은 다 이제 눈이 녹아가지고 다 진창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에버튼에서 깔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진짜 따뜻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눈이 녹잖아요. 눈이 녹았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녹은 물의 양이 배수 용량을 넘쳐버린 거야. 네. 그래가지고 한 번 깔고 해본 다음에 다 난리 나가지고 배수 다 드러내고 다시 또 배수 뜯었어? 시설 다시 깔고 열선 다시 깔고 했다는 거야 저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레스터가 그 다음에 1971년에는 저렇게 이제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지. 저 옆에서 히터를 틀고 그거를 팬으로 돌려 해가지고 안에 이제 온풍기를 설치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관리를 하고 저런 방법도 있었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열선 까는 거예요 지금. 파이프야. 저런 식으로 이제 쫙 까는 거야 전체를. 아 15억이네 이렇게 까는 거는. 초기 설비 저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관리비가 비싸요. 경기를 겨울철에 한다라고 하면은 24시간 전부터 보일러를 떼가지고 24시간 내내 떼고 있어야 되는데 기름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고 매달 뭐 물론 매일 경기를 하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뭐 저렇게 24시간 풀 가동시키는 거는 일주일에 뭐 홈 경기 많이 하면은 3경기 뭐 2경기 이 정도 하니까 그때만 드는 거지만 어쨌든 비용이 싸지는 않다. 참고적으로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매년 잔디를 교체합니다. 매년.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되게 좀 또 충격적인데 요거는 이제 암스테르담 요한 크루이프 스타디움이에요. 맨 위에가 이제 콘서트를 해. 5일 전에 다 뜯어. 알루미늄 판을 까는 거야. 그냥 잔디, 기존의 잔디 위에 알루미늄 판을 깔아. 우리 잼버리 하는 거지. 아, 뜯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깔아.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떼거지를 모여가지고 막 해. 콘서트를 하고 세 번째 그림이 뜯어내는 거야. 뜯어내면은 이제 잔디가 아작이 나 있죠. 아작이 나 있어. 그러면은 그 아작난 잔디를 전부 뜯어. 그 다음에 똑같은 잔디를 예비 포지에서 심어 놓은 거를 저 오른쪽에 트랙터 같은 거 있잖아요. 저걸로 다 뜯어가지고 저 통째로 롤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깔아. 그런데 되게 충격적인 게도 저 까는 게 킥오프 32시간 전이야. 아니 근데 애초에 판은 왜 까는 거예요? 시스템 무게도 있고 평탄화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객들이 또 안전하게 즐겨야 되니까 경기 킥오프 48시간 전에 뜯기 시작하거든. 저 잔디를 뜯기 시작하거든. 깔기 시작하는 거는 32시간 전인데 저거를 킥오프 시간을 맞춰. 대단하다. 근데 저 기술력이 저렇게 발전했다는 거야, 쟤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뭐 채경기 사진인데 우리나라 우와. 월드컵 경기장에도 있고 울산도 대전인가 울산에도 있는데 샀다고 했어요. 저게 2대인가 그거 2대 대가 한 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네. 한 줄. 그래서 그게 2줄인가 3줄 갖고 있어. 근데 저기는 봐봐 경기장 전체 다 덮어. 결국 돈이에요. 그래서 세 줄 요약. 그래서 일단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프로스포츠에 대한 이 대한민국 정부 공공기관의 눈높이가 너무 시대착오적이다. 그리고 K리그가 발전하려면은 애들이 잘하고 뭐 감독이 공격 축구 물론 그것도 좋은데 일단 가게가 깨끗하고 가게가 인테리어 쌈박하게 나오고 잔디가 좋아져야 돼요. 당연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 거는 약간 좀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까 또 얘기한 거. 우리나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고집을 하는 게 왜 FC 서울이 고집을 하냐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가수들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 하려고 고집을 하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 원래 축구장이잖아.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K-팝 뭐 대한민국의 대중음악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이즈가. 스포츠 시장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 그러면 당연히 그 콘서트를 전용으로 계속 개최할 수 있는 대형 아레나가 필요해요. 대한민국에서. 아까 같이 이렇게 싹 드러내고. 그러니까 어쨌든 대형 실내 아레나가 필요하다 지금. 아니 전 세계적인 스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콘서트 전용 아레나가 없어. 한국에 정작. 저런 것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해요.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을 하면.